해시태그 김장의 무게.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남편의 그 말이 가슴에 박힌 건 어느 11월 저녁이었습니다. 김장 이야기를 꺼낸 것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운 건 김치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이야기는 작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하고 처음 4년 동안 저는 시댁 김장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랑 둘이 하셨거든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시댁은 경기도 외곽이라 거리도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도 딱히 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누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김장을 못 오게 됐습니다. 10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며느리 올해는 우리 둘이 김장 좀 해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결혼하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으니까요. 네, 어머니. 언제 하실 거예요? 11월 둘째 주 토요일 어때? 날씨 보니까 그때쯤 딱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하고는 자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날 오전에 약속 있어서 점심때쯤 갈게. 무거운 거 있으면 옮겨줄게. 김장이 뭔지 모르는 말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장의 무게를 모르는 말투였습니다.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댁까지 차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약속이 있다며 점심때쯤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마당에 비닐을 깔아놓고 계셨습니다. 왔어? 빨리 들어와서 옷 갈아입어. 오늘 신포기 해야 해. 신포기.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배추는 이미 절여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양푼에 배추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무, 파, 간, 양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일단 양념부터 만들어야지. 며느리는 무채 썰어. 저는 물을 씻어서 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무가 끝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 양념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고춧가루, 액젓, 새우젓, 마늘, 생강을 섞어서. 이제 무 됐어. 이리 가져와. 무채를 대야에 옮기고 시어머니께서 양념을 넣고 버무렸습니다. 저도 함께 버무렸습니다. 양념이 손에 스며들며 맵고 짰습니다. 며느리, 저쪽에서 배추 물기 좀 짜줘. 다 빼놔야 해. 저는 절여진 배추를 꺼내서 물기를 짰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34kg은 됐을 겁니다. 하나씩 꺼내서 헹구고 물기 짜고 펼쳐서 말리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기를 빼고 나니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양념 넣어야지. 시어머니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70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했습니다. 저는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배추를 펼치고 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고 돌돌 말아서 통에 담고 또 다음 배추를. 며느리, 양념 더 골고루 발라야지. 네, 죄송해요. 오전 11시쯤 우리는 20포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시렸고 손목이 저렸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쉬지 말고 해. 쉬면 더 힘들어.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점심쯤 되자 남편이 나왔습니다. 고생한다. 뭐 도와줄 거 있어? 하고 물었지만 딱히 할 게 없었습니다. 양념 묻히는 건 손이 익숙해야 하고 무거운 건 이미 다 옮겨놨으니까요. 없어. 그냥 쉬어. 남편은 안으로 들어가서 TV를 켰습니다. 우리는 계속 김장을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남편이 나와서 김치통 몇 개를 차고로 옮겨줬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신포기를 다 담았을 때 저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어. 시원한 물에 손 좀 씻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도 지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먼저 갈게. 벌써? 엄마 저녁 같이 먹고 가지 그래. 나 지금 가는 중인데.
진짜 못 움직이겠어. 먼저 갈게. 어머니께 인사하고 갈게.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 김장이 그렇게 힘든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먼저 간다고 인사드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반 내내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씻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팔도 들 수 없고 허리도 펼 수 없었습니다. 몸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놀라서 약을 사왔습니다. 진짜 아파? 김장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3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많이 아프다며? 네,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시켰나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김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왔습니다. 10월 초 시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며느리 올해 김장 언제 할까? 작년의 기억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김장 안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사 먹으려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 먹어. 네.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서요.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김장 안 한다고 했어? 응. 우리 올해는 사 먹자. 작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셨는데. 서운하시다고? 나도 서운해. 작년에 어머니랑 나랑 둘이서 신포기를 했는데 당신은 김치통 몇 개 옮기고 끝이었잖아. 나는 힘든 일하면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김장은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1세기에 김장이 여자들만 하는 일이라고?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 왔잖아. 그리고 엄마가 부탁하신 건데 내가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면 어떡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어. 그리고 나는 작년에 몸살로 3일 동안 누워 있었어. 그걸 또 하라는 거야. 한 번 아팠다고 그렇게 거절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 당신은 다른 집 아들들처럼 사는데. 친정 갔을 때 당신이 뭐 했어? 앉아서 TV 보고 밥 먹고 과일 먹고 그게 다잖아. 친정 엄마가 뭐 부탁한 적 있어? 없잖아. 근데 나는 시댁 가면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김장까지 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잖아. 여자가 시집 가면 시댁을 돕는 게 당연한 거고. 원래? 누가 정한 건데? 왜 당신은 손님이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똑같은 사위 며느리인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가족이면 공평하게 도와야지. 왜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해? 어머니 힘드시면 당신도 같이 가서 도와야지. 왜 나만 가야 돼? 희생이라니. 그게 희생이야. 부모님께 해드리는 게 희생이야. 어머니한테 해드리는 거랑 내가 혼자 다 짊어지는 건 달라. 당신도 같이 해야지. 신포기를 둘이 하는 게 말이 돼. 나는 할 줄 모르잖아. 배추에 양념 바르는 것도 처음인데 어떻게 해. 배우면 되지.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배워서 한 거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엄마를 남처럼 대해. 진짜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가족인데.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남처럼 대해. 내가 지난 5년 동안 뭘 했는데. 명절마다 시댁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제사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 생신 챙기고 아플 때 병원 모시고 갔잖아. 그게 남처럼 대하는 거야. 그런데 김장은 왜 거절해? 작년에 내가 3일 동안 누워 있었잖아. 손도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팠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사상이 틀렸어. 뭐?
너는 시부모를 진짜 부모처럼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는 거야.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자기 친정부모처럼 모시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장인 장모를 진짜 부모처럼 생각해. 그럼 우리 친정 가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할 거야. 당신도 우리 엄마 아빠를 당신 부모처럼 모실 거야. 그건 다르잖아. 사위는 사위고 아들은 아들이지. 뭐가 달라? 법적으로는 똑같은 사위 며느리인데. 아빠는 아빠고 장인은 장인이잖아. 법적으로는 둘 다 내 부모지만 느낌이 다르지. 당연히. 법적으로는. 그럼 법적으로 나도 당신 부모님을 부모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 친정 부모처럼 느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당신은 지금 나보고 친정 부모처럼 모시라는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내 몸이 망가지는 건 견딜 수 없어. 그게 잘못이야. 넌 변명만 해. 그냥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해. 맞아, 하기 싫어. 혼자 떠맡는 게 싫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간다면 너 같은 사상 가진 여자와는 절대 안 만날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김장을 거절한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한 게 잘못일까요? 다음 날부터 남편과 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 응. 먼저 잘게. 그래. 시어머니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그 김장을 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작년에 시어머니께 받은 김치가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쿠팡에서 김치를 주문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김치였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배송이 오고 남편에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 김치찌개 그리고 김치. 남편은 김치를 한 입 먹고는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 쿠팡에서 샀어. 이걸 김치라고 사왔어. 응. 작년 김치 다 떨어져서.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담근 김치가 훨씬 맛있는데. 이건 맛이 없어. 그럼 당신이 가서 얻어와.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사실을 말한 거야. 어머니 김치가 먹고 싶으면 가서 얻어오면 되잖아. 너는 정말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뭘까요? 남편에게 가족이란 어머니를 위해 며느리가 헌신하는 구조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족이란 며느리가 당연히 김장을 같이 하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녔고 아이를 키웠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가면 거기서도 일했습니다. 친정에 가면 어땠을까요? 친정 엄마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손님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에서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양쪽 집에서 모두 일하는 사람일까? 왜 남편은 양쪽 집에서 모두 손님일까? 어느 날 저녁 그 질문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친정 가서 설거지 한번 해본 적 있어? 장모님이 안 시키시잖아. 그리고 나는 손님이니까. 어머니도 당신한테 김장하라고 안 시키셨어. 근데 당신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왜 손님이 아니야?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잖아. 시집 오면 시집 식구 일 돕는 게 당연하고. 원래. 그 단어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원래가 뭐야? 누가 정한 건데? 왜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일하는 사람이야? 옛날부터 그래 왔잖아.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투표권도 없었어. 그것도 따라야 해. 전통이니까.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 극단적인 게 아니야. 나는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나는 양쪽 집에서 다 일해야 하는데 당신은 양쪽 집에서 다 쉬어? 공평. 부부가 무슨 계산기 두드리듯이 살아?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계산이 아니라 존중이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나만 계속 희생하라는 게 말이 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요즘 이상해.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결혼 초에는 잘 따라줬잖아.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참았습니다. 시댁에서 힘들어도 웃었고 부당하다고 느껴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김장 후 무언가 부러졌습니다. 3일 동안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저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다녔고 아이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시댁에서만 투명인간처럼 느껴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1월 중순쯤 시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며느리 나 혼자 김장 다 했어. 네? 혼자요? 응. 올해는 30포기만 했어. 큰 집도 안 한다고 해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나 혼자 하는 게 익숙해. 원래 혼자 했었으니까. 택배로 보낼게.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며칠 후 김치가 도착했습니다. 큰 통에 담긴 김치였습니다. 빨갛고 싱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에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김장 다 하셨대. 만족해. 나는 어머니가 힘드셨을까봐 걱정돼. 그럼 가서 도와드리지 그랬어. 혼자 하시게 내버려 두고. 당신이 같이 가야지. 나 혼자만 가면 작년이랑 똑같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배울 생각이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결혼해서 가족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며칠 후 김치가 도착했을 때 저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김치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혼자 담그느라 좀 힘들었지만 죄송해요. 제가 도움이 안 돼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김장도 안 하겠다고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김장을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우리 시댁에서는 대대로 김장을 같이 했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신포기를 둘이 하는 건. 저는 사흘 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해줘야지. 나도 시집 와서 그렇게 했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 세대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혼자 하기 싫었어. 근데 해야 하니까 한 거야.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해요 어머니. 근데 신포기는 너무 많아요. 20포기 정도로 줄이고 남편이랑 셋이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머니도 덜 힘드시잖아요. 아들은 김장 못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 배우면 되잖아요. 저도 시집 와서 처음 배웠는데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여자들이 하는 일인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남자들도 다 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김장도 하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거 못해. 나도 안 시켰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거예요.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그게 내 삶이었어. 너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다르구나.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봐.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그렇게 평생을 사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잘못된 거야. 나는 바보처럼 산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인생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고 어머니의 삶이에요. 존경스러워요. 근데 제 선택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럼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 거네. 내 며느리한테도. 이해는 해요,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근데 따라가지는 못해요. 저는 저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드셨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며느리가 다르게 산다고 하니까요.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랑 통화했어. 뭐라고 하시던데? 나한테 서운하시대. 그럼 가서 사과해. 뭘 사과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 나도 마음이 상했어. 근데 아무도 내 마음은 물어보지 않더라. 너는 왜 그렇게 자기 얘기만 해? 당신도 어머니 얘기만 하잖아. 내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남편은 벽을 쳐다봤습니다.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나도 그래.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아이 얘기, 집안일 얘기. 그 외에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이게 뭐야? 그러게. 나도 힘들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변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공평하게 살고 싶어. 당신도 집안일 분담하고 시댁 일도 같이 하고 친정에서도 손님 대접 그만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남자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불가능해? 그냥 못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우리 집안도 아빠가 그런 거 안 했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잖아. 배우면 되는 건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헤어져야 하나?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헤어지자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신은 나한테 결혼한 게 실수라고 했잖아. 그럼 헤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한 말은 한 거잖아. 그리고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너는 정말 헤어지고 싶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 모르겠어. 당신이 변해야 하는데 당신은 변할 생각이 없잖아. 나는 뭘 변해야 하는데? 집안일도 하고 김장도 같이 하고 우리 친정에서도 일 좀 하고. 나만 계속 일하게 하지 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해. 남자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른 집 남편들도 안 그러는데. 과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나보고 다 하라는 게 과한 거 아니야? 여자는 원래 그런 거잖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절대 안 변하겠네. 평생 그렇게 살 거지? 너도 안 변하잖아. 왜 나만 변해야 해? 나는 변할 게 없어. 나는 이미 다 하고 있어. 양쪽 집에서 다 일하고 있다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해서 혼자인 게 더 외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월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며느리? 혼자 왔어. 아들은? 내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혼자 왔어요.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해요. 그래. 근데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김장도 안 하겠다고 하고. 아니에요.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예요. 몸이 안 따라줘요.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저는 어머니처럼 살 수 없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지만 저는 다른 세대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어. 너는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려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평생 참고 살았어.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했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했고. 근데 너는 참지 않더라.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근데 요즘 생각해봤어. 어쩌면 너가 맞는 건지도 몰라. 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나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거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앞으로는 김장 안 해도 돼. 사 먹어도 괜찮아. 나도 이제 힘들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그리고 양을 줄여요. 20포기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자. 많이 할 필요도 없지. 우리 셋이서 하면 되겠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시댁. 어머니 만나고 왔어. 엄마 뵀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응. 어머니랑 이야기 많이 했어. 앞으로는 김장 줄이신대. 그리고 우리 셋이 같이 하자고 하셨어.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래. 나도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 내가 너 마음을 몰랐어. 너만 힘들게 했구나. 엄마 말씀만 듣고 내 입장은 생각 안 했어. 알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11월에 김장하러 같이 가야 돼. 나도? 진짜 나도 가야 돼. 당연하지. 셋이 같이 하는 거야. 당신도 배워야지. 근데 나는 김장은 진짜 못할 것 같아. 손도 안 써봤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설거지라도 해. 오늘부터. 그건 할 수 있어. 친정 가서도 노력해 볼게. 진짜? 우리 엄마 깜짝 놀라시겠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3월이 되고 봄이 왔습니다. 냉장고에는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가 있었고 마트에서 산 김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물 온도 어떻게 맞춰? 뜨거운 물로 하면 기름기가 잘 빠져. 그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근데 진짜 귀찮다. 매일 이거 해. 응, 잘하네. 맨날 하는 거야.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설거지 진짜 힘들다. 너 맨날 이거 하는 거 대단하다. 손도 트고 그러겠네. 이제 알았어. 고마워. 앞으로 자주 도와줘. 응, 노력할게.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앞으로는 내가 좀 더 할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불공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우리는 셋이서 김장을 했습니다. 20포기. 남편은 서툴렀습니다. 양념을 너무 많이 넣기도 하고 배추를 찢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이거 10포기 한 거야.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 줄이니까 딱 좋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힘들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을 다 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수고를 알게 됐고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겨울이 오고 냉장고에는 우리가 함께 담근 김치가 있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것. 한쪽만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봄은 다시 올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계절처럼 변해가겠지요. 그날 이후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조금은 보이게 되었습니다. 틀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부딪혔을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정답이 없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